네, 12월 26일 목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자, 어제 성탄절 잘 쉬었죠? 자, 미국이 산타를 이어갔고 오늘 우리나라장도 아침에 괜찮게 시작했는데 자, 옷장 들어서 정치적 이슈가 살짝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살짝 밀리면서 끝났는데 전체로는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예, 조용히 마무리된 하루였고 오늘 드릴 말씀도 시장 보면서 알아두셔야 할 그런 포인트들 몇 개 찍어서 얘기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도 그렇지만 수급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12월 달의 흐름을 제가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을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배당 기준일, 오늘까지 사시한지 배당을 받으시고요. 내일 되면 아침부터 바로 권리락 떨어져서 내일부터 사게 되는 거는 이제 대주주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준되는 미국은 산타랠리가 일단 있는 관계인데 지금 전체로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게 전 세계 매크로나 정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빅테크와 나스닥 옆에 띄우는 S&P인데요. 또 전고점 근처 가고 있죠. 여기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트럼프 테마주라든지 금리 덕분에 쏠려서 종목 장세가 좀 변동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99불, 99,000불 다시 올라왔죠. 자, 우리나라장이 아침보다 좀 음봉을 맞긴 맞았는데 뭐 여전히 바닥 탈출하는 가운데서 큰 흐름을 제가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수급 분석과 종목별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큰 흐름상 AI 반도체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자꾸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많이 눌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DDR5라든지 걔들이 워낙 중국을 잘 밀어줘서 기술력이 빨리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가 좀 있었는데 좀 과하다 판단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바이오 기준으로 종목별로 점검을 다 해드릴 거고 괜찮았습니다. 자, 며칠 보시면 조선주가 올라오다가 좀 빠질 것 같았는데 인도발 뉴스가 또 나오면서 확 올라갔죠. 질문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려볼게요. 어제 쉬시는 날 제가 성탄절 방송으로 2025년에 저는 빅바이오를 주도 섹터로 보면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놓은 제가 그 경험까지 다 적어서 해놓은 방송이 있으니까 본 분들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끝내볼까요? 자, 미국은 AI 빅뱅 버블 속에 잘 가고 있는 변동성이지만 지금 금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정시가 문제인데 미국 정시는 지수가 쉽게 안 빠집니다. 분명히 트럼프다 지금 파월이 한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AI 버블 이런 쪽에 돈이 좀 쏠려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은 또 조정받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물론 가겠지만 이런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정시가 계속 갈 수는 없고 쏠림과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더 좁혀서 선택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책 이것저것 다 봐도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채 발행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금리가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자, 4.5가 넘어왔기 때문에 5%까지 갈 수 있다. 뭐 달러도 좀 강하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막 단기로 그러고 있는데 추세상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아주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매크로 환율 대기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으신데 저 여전히 단기 조정 정도로 봐요. 이것 때문에 정시가 추세가 꺾일 일은 없고 그냥 변동과 쏠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16년으로 살짝 돌아가면요. 그때도 사실은 정시는 미리 조금 움직였지만 금리와 강달러가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정책 전에 트럼프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때 2017년 1월 달인가 그때 이제 상무부 장관이었죠. 문우신 이분이 한마디 하면서 달러와 금리가 확 꺾였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취임 전에 이런 매크로나 이쪽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할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AI 성장과 반도체 수혜 가능을 계속 보면서 얘기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보다는 훨씬 AI가 강하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고요. 지금 또 다시 또 빠지게 되면 야, 빅테크 캐펙스 투자 너무 많이 하는데 언제 실적이 나와? 항상 있었던 비판이죠. 자, 그 다음에 캐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조정이 되게 되면 아마 단기로 또 써먹을 거예요. 어쨌든 CS가 1월 7일부터 10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에서 AI나 반도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심인 종목은 우리는 엔비디아죠. 하지만 트럼프라든지 반도체 쪽 확장을 보면서
저희 브로드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빠졌다 한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AI 쪽 같이 올라갔던 흐름이 좀 있었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저는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자, 블랙엘의 차세대 제품 GB300과 B300도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가장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500불 전에 한번 훅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7%를 급등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이나 쏠림이 있는 상태인데, 뭐 현대차가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에 그 왜 전기차 없는 충전기를 뭐 무상으로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올랐다는데, 뭐 그런 재료로 이렇게 급등할 건가 싶은 상태이긴 하지만 쏠려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그 외에 트럼프나 이쪽 테마들로 같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까 지수도 보여드렸지만 전고점을 돌파해서 들어갈 거냐,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변동성 가운데서 또 전고점 근처 가면 저는 조심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다 보고 있어요. 자, 한 개 볼 거는 뭐냐면, 이걸 같이 빠졌다 올라갈 때 은행이나 금융주들 있죠. 자, 트럼프 들어오면서 애들이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어떤 제재된 거, 그런 것들이 2008년 이후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어요. 이런 대형 은행들, IB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도 못하는 상태인데 연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분들 눈치를 보는 거죠. 트럼프 되고 돈이 필요하고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서프라임 같은 그런 기회를 안 겪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항상 가상의 어떤 그 테스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너무 빡세다는 거야.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소송 제기가 좀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좋게 봤을 땐 정시에 좋지만 또 이제 그게 규제가 풀리고 자본주의가 쏠리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미국 증시가 물론 내년 상반기에 큰 흐름을 가겠지만 지금 11, 12월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상태에서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인데 그 전에 한번 저는 단기 조정 정도 한 5%, 10% 정도, 이번 5%였지만 한 10%대까지 조정을 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지표 종목 같은 걸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 드렸던 500불 전에는 단기로는 조심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빠졌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계획대로 하면 돼요. 홀더는 홀딩입니다. 내년에 미국이 단기 조정 가고 버블 슈팅이 되면 어쨌든 중국이 MSCI상 전 세계 어떤 자본의 흐름상 계속 그 소비 부양을 하는 쪽, 이거를 저는 좀 본다 그랬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그랬겠지만 2025년에 미국 쏠림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좀 수혜를 볼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 내년에 또 이제 전인대가 있고요. 소비 부양 3조 위안 얘기 특별국채 발행한다는 계획도 나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는 약간 밀리긴 했지만 정치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이쪽은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아침에 살짝 떠서 시작했는데 지금 정치 보셨겠지만 말씀드리기도 귀찮긴 한데 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님이 탄핵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관을 본인은 임명 못하겠다, 이하 합의를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살짝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추세상 큰 문제는 아니고 오늘 외국인들 개인들 크게 사고 파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휴가도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금 단기 등락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매매도 별로 없었어요. 삼전은 매도 감소와 있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2025년 상반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 바이오를 계속 봤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시황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큰 흐름상 잡아가고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주도 섹터로 계속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되는 쌈반 SK 바이오팜 유지, 실전 종목인 대장 알테오젠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임시 주총이 있었습니다. 밑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가결되고 잘 됐어요. 여기에서 그 박순재 대표님이 이 신중한 분이 나와서 삼성 멘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분 30분 동안 질응답을 했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너무 기다리는 게 좀 안 좋다, 뭐 수비 방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개인분들이 답답한 분들이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트부터 넘어가면 제가 목표가든 이런 거를 월별로 한번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필수입필 괜찮고요. 몇명 펩트론도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 바이오 괜찮고요.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이 또 올랐어요. 삼천당은 제가 참고로 보는 건데 얘들 빅판과 어떤 제휴를 알리아 시밀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확 갔다가 떨어졌죠. 17만원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월성 근처에 출렁거리고 빅팜이든 추세가 꺾여 있지만 17만 원 전에는 좀 변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빅팜 내 어떤 재료 챙기는 차원에서 3,000당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올려드렸던 바이오 어떤 방송이 제가 봤을 땐 꽤 볼 게 많고 괜찮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제가 중국 관련 얘기를 좀 드리려 했는데 지금 반도체가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선 반영돼서 삼전이 워낙 많이 빠져서 디밸류 된 것도 있었고, 야, 중국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DDR5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얘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어요. 그 창신 메모리 CXMT인데 얘들이 DDR4 일반적인 범용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DDR5도 이미 수율을 80%나 달성했대. 기술력이 확 올라오고 있어.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중국 관련 제가 한 반만 믿는다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렇게 부풀리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지나친 우려가 맞다는 어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있고요. 제가 보고 이렇게 알아보는 상태에서는 얘가 만드는 DDR5 수율은 40% 50%가 안 돼요. 50% 미만입니다. 아직 극장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리 많이 빠졌고 우리 반도체가 선조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보조금을 주면서 막 키우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중국을 또 강하게 규제할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큰 흐름상 우리 반도체는 바뀌지 않고 미리 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황이나 추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소부장들이 삼성이라든지 D램, 레거시 쪽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 AI 반도체, HBM 쪽은 내년에 여전히 커질 거거든요. 더 선택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이 떨어지더라도 덜 빠지고 그쪽이 제일 좋기 때문에 계속 선택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목도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엔터게임도 대장주 여전히 괜찮고 파트 2 설명드릴 거고, 삼양식품은 따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월선에 살짝 왔다 갔다 해도 상방 추세 중에 있고, 얘들이 일단 중국이라든지 현지원료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지지선 이 정도 끊으시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는 제가 며칠 말씀을 꾸준히 드리다가 상방되고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단기 조정 부담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인도 엄청 크잖아요. 천척이나 조선주를, 한국조선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주소가 나오면서 아주 슈팅이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보는 빅수급은 아니에요. 물론 추세는 되게 좋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뭐 첨단 산업 이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년이든 올해든 항상 미국으로 전세 그림이 가다 보니까 민국이 뭘 만들면 거기에 수혜 볼 수 있는 찾기는 찾아요. 작년 2차 전지든 올해 AI 반도체든. 그런 흐름으로 조선을 보고 있지만 어떤 영업이익률이나 어떤 산업 자체가 굴뚝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참신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지금 수급상 좀 옮겨가서 하는 건 있습니다. 자,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2022년 하반기 바닥 칠 때 막 이것저것 2차 전지 모으고 할 때인데 그때 바닥에서 살아있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살짝 유행에 돌았죠. 태조 이방원 기억나십니까? 그때 태조 이방원이 간다고 한참 얘기했는데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이었어요. 이 중에 갖는 게 뭐죠? 작년에 엄청 슈팅 냈다 지금 빠지고 2차 전지 갔었고, 방산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방산 보긴 했죠. 조선도 지금 올라오는데, 자 보시면 방산 조선을 제가 작년 올해 말씀은 드리지만 안 샀던 이유는 그보다 더 큰 빅수급 주도주가 있어서 안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방산은 살짝 꺾여 있고 조선이 작년 출렁, 지금도 출렁거리고 있는데 제가 봤던 빅수급 기준상 아직 빅수급은 아니에요. 한 중수급 정도. 기간도 들어가 있고 좀 짜잘하게 들어가서 샀다 팔았던 그런 트레이닝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장이 또 괜찮아지면 트레이닝이나 이런 매매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은 괜찮게 보되 제 기준상 좀 안정성이나 크게 먹을 수 있는 아직 빅수급의 안정성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전국 안정, 기업 투자, 정부 정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보면 내년에 조기 집행하겠다. 정부의 7대 중점 전략, 5대 중점 전략, 여기가 AI, 반도체, 바이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로봇을 살짝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관심 가졌던 거잖아요. 출생률 바닥 찍었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뭐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빠질 수 없잖아요. 계속 빠질 수 없기 때문에 10월부터 바닥 찍고 실제로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이게 지금 전월 대비했을 때는 14년 만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확 올라간다 보지는 않지만 이럴 때 사실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소비 부양, 내수 부양 밀어붙여 줘야 되거든요.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수나 출생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바닥은 찍었다 봅니다. 이런 정책들. 자, 그다음 한덕수 권한 대행 뭐 이런 얘기선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단기 변동성을 봅니다. 혹시나 이게 넘어가서 탄핵이 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공문이셨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되시거든요. 뭐 이제 감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쏠림 미국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 우리나라는 바닥이지만 단기 출렁거림, 어떤 미국이나 달러 금리 때문에 환율도 많이 걱정하시던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평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2022년 9월 달에도 이런 현상의 리마인드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흐름상 투심은 되게 불안하더라도 저는 이제 수급상 큰 흐름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 게임이 오후 5시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관심 있는 좀 봐주시고 넷플릭스 주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파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있죠. 야타금 잘 받치고 있고 시장 광고도 이제는 개인들이 살살 올라오면서 종목장 만들 흐름을 저는 보고 있어요. 환율은 단기로 말씀드렸고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는 오늘 월별로 이제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것도 기준 잡는 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